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과제를 낸 거를 여러분이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 과제를 낸 거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선생님의 바람은 정말 이것저것 한번 해보고 밤에 잠이 들다가도 내가 개발했던 프로그램 소스가 기억이 나고 어디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각도로다가 시도를 해본 다음에 선생님이 해본 거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완전히 내꺼화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과제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고 하나씩 따라해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지만 뭐가 됐건 간에 우리가 과제를 통해서 낸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고 내가 지우고 똑같이 만들어 봐야 되고 또 지우고 또 만들어 보고 그래서 완전히 내가 동영상을 안 보고 그냥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내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지우고 만들어 보고 지우고 만들어 보고 그 절차를 해야 됩니다. 어떤 프로그래머도 남이 짠 거 동영상 보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이 따라한다면 그냥 따라한 거에서 끝나는 거고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프로그램의 60%는 여러분 패턴이고 나머지 40%는 창작이에요. 그죠? 60% 패턴이 해당되는 다른 사람이 개발한 그 패턴을 완전히 내꺼화 시켜서 여러분이 어떤 유사한 프로그램이 나오면 여러분이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프로그램명은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트랜잭션 코드 기본적으로다가 만들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변경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레포트 프로그램이 아닌 스크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스크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당연히 트랜잭션 코드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발 환경은 이제 영어로다 로그인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뭐 기본 사항이고 결국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설명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에 가시면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러한 문서와 거의 유사한 문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문서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펑셔널 스펙이라고 합니다. 펑셔널 스펙. 정확히 따지면 스페시피케이션이죠.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기능 중심의 명세서요. 고객이 회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이 필요하네. 조금 더 확장하면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건 조금 더 확장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functional spec 즉 FS라고 하죠. 보통은 우리가 FS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문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에 가시면 보시는 FS와 많이 유사한 패턴입니다. 화면은 되게 심플하죠. 사용자가 여기에다가 AA 예를 들어서 뭐 0017 집어넣고 0017 집어넣고 디스플레이 누르면 조회 모드로 다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체인지 모드 누르면 체인지 모드로 가면 되고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여기에 1번부터 6번까지 기본적인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면 1번 내용이 뭐죠? 그렇죠. 이 에어라인 코드에 우리가 F4 헬프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커넥션도 F4 헬프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근데 커넥션은 약간 특이함이 있죠. 사용자가 AA를 집어넣고 커넥션 버튼을 누르면 AA에 해당되는 커넥션 리스트만 나와야 되고 사용자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UA를 집어넣고 커넥션 버튼, 즉 커넥션 F4L2 버튼을 누르면 UA에 대한 것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또 뭐라고 해요? 그렇죠? 문맥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뭔가 값을 입력한 다음에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죠? 화면을 이동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 유효성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효성 체크라는 거 여러분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항공편이 두 개가 있어요. 현재 17번이랑 64항공편이 있는데
사용자가 여기에다가 AA 존재하지 않는 49번 이렇게 커넥션 입력하고 액션을 취하면 에러가 나야 된다는 거죠. 왜?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현재 커넥션이 17번이랑 64번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테이블 어디 가서 확인하는데요. 그렇죠? SPFLI에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이 SPFLI 가서 여러분이 유효성 검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디스플레이 버튼이나 체인지 버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다가 이동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화면 레이아웃은 요거와 이제 유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국어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씩 여러분이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부터 한번 만들러 가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우리는 SE890에 오셔서 만드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죠. 프로그램 SAP MZ 퀴즈 언더바 자기 번호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퀴즈가 첫 번째 퀴즈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첫 번째 퀴즈에 자기 번호. 그래서 엔터 치시고 만들면 되고요. 탑 인클루드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교재를 다시 보고 완벽히 이번 기회에 본인 거 시켜야 돼요. 이걸 왜 찍어주지? 이런 생각이 혹시나 드시는 분들은 자기 거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탑 인클루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시스템 입장에서 물어보겠죠. 그러면 Z 퀴즈 물어봐 미래 빵빵의 탑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모듈풀 즉 스크린 프로그램, 그 다음에 패키지는 여러분 패키지 만들면 되죠. 그렇죠? 저는 일단 로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드셨으면 액티베이션 당연히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가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스크린 프로그램 개발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해당 인클루드 문들 어떻게 하고 만들어야 돼요? 항상 그렇죠? 만들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다 주석을 지우고 더블 클릭해서 인클루드 문을 만들고 시작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인클루드 문 만들고 액티베이션. 그렇죠? 액티베이션 시켰더니 에러가 나네요. 나중에 한 번에 액티베이션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백, 더블 클릭 만드시고 저장만 하고 그죠? 저장만 하고 백. 세 번째도 만들고 저장만 하고 백. 액티베이션은 서로 디펜던시가 있어서 액티베이션은 같이 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액티베이션 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다 뜨죠. 우리가 액티베이션 선택하고 다 하시고, 그러면 우리 당연히 에러가 없이 다 액티베이션 됩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 프로그램은 항상 뭐가 필요해요? 말 그대로다가 스크린 프로그램이니까 스크린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크린이 우리는 두 개가 필요하네요. 첫 번째 화면, 두 번째 화면. 그래서 여러분 스크린을 이제 만들고 가는 게 기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플라이트 스케줄 서치라고 하고요. 100번 하면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200번 하면 만들면 되겠죠. 우리는 플라이트 스케줄 디테일 만들면 그래서 우리가 인클루드문과 우리가 스크린을 다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트랜잭션 코드가 필요하겠죠.
여기까지 완전 기본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zQ로 할까요? zquiz 01에 빵빵 이렇게 하죠. 플라이트 스케줄 메인트. 우리가 플라이트 스케줄을 여기서 우리가 유지보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건 스크린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다이얼로그 트랜잭션 선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명은 이거죠. 프로그램명 그대로 SAP MZ 퀴즈 자기번. 그 다음에 첫 번째 화면은 100번 하면, 조금 전에 만든 이 100번 하면, 그 다음에 이 트랜잭션 코드는 어떤 구이에서 동작할 거냐. 그래서 자바 구이, 윈도우 구이, HTML 구이 모두 다 동작해라 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해준 건 없지만, 그렇죠? 해준 건 없지만 기본적인 틀은 다 만든 거죠. 그렇죠? 여기 프로그램명이 오타가 있네요. 그죠? SAP MZ 퀴즈, 그 다음에 오타가 있죠? 01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랑 이름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트랜잭션 코드가 해당 프로그램에 연결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트랜잭션 코드를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죠. 간단하게 창을 열어서 트랜잭션 코드에다 넣어주면 되죠. ZQ01에 빵빵. 그렇죠. 현재는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지만 우리가 만든 게 이거예요. 그렇죠? 빈 화면. 그렇죠? 요거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프로그램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틀 만드시고 트랜잭션 코드 만드는 것까지.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생님 동영상 보고 따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최대한 해보고 안 됐을 때 참조하고, 그 다음에 또 본인 스스로 해보고 안 되면 참조하고, 이런 스타일로도 가야지 처음부터 그냥 켜놓고 그대로 따라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잭션 코드까지 만들었고, 우리가 이제 100번 화면을 우리가 디자인하기 위해서 관련된 걸 이제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100번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요거를 그리고 싶죠? 그죠? 그러면 우리 생각은 뭘 해요? 이 정보는 어느 테이블에 있죠? 그러죠? SPFLI에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 SAP ABAP을 처음 배우는 친구는 이 정보가 여기에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화면을 그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가지고 그리는 친구 1번 케이스. 여러분이 100번 화면에 오셔서 레이아웃 페인터를 띄워서, 나중에 여러분 지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SPFLI 선택하시고, 당연히 우리는 Get From Dictionary, 요거죠. Get From Dictionary 버튼 통해서 갖고 와서 얘를 이렇게 그립니다. 얘는 누구 갖다 그린 거예요? 지금 SPFLI. 요거 갖다 그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얘는 SPFLI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어디에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도 있어요. S플라이트 또는 S북, 여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 S플라이트 갖다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스크린 페인트에 오셔서, 제가 일부러 밑에다 그려볼게요. 스크린 페인트에 오셔서 이번에는 S플라이트 Get From Dictionary 밑에다 이렇게 그렸어요. 똑같죠? 그렇죠? 요거는 지금, 아이고, 요게 아니라 버튼 잘못 눌렀어요. 요거는 여러분 지금 누구 갖다 그린 거예요? 얘는
SPFLI. 그죠? 얘를 가지고 그린 거고, 요 밑에 거는 누구 가지고 그린 거예요? S플라이트. 얘 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죠? 둘 다 똑같이 그린 거지만, 그린 대상이 틀리다는 거죠. 누구를 가지고 그렸느냐가 틀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액티베이션 하시고, 그죠? 프로그램을 액티베이션을 시키시고, 그죠? 해당 트랜잭션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을 하나 띄워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스페이스인 ZQ 01에 빵빵. 결과는 똑같죠. AA 얘는 눌렀더니 여기 뭐가 없어요? 그렇죠. F4F가 없어요. 밑에 거는 AA 했더니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F4Help가 있죠. 위에 거는 F4Help가 없어요. 밑에 건 있고. 자, 여러분 이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얘는 왜 안 나오지? 여기에는 왜 이게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는 당연히 잘 나오죠. 그렇죠? 이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을 완벽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ABAP 딕셔너리라는 부분에 책을 보시고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고 중요한 건 이것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면을 그리려면 항상 누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은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스트럭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재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첫 번째 화면, 두 번째 화면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스트럭처는 두 개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화면을 위한 스트럭처,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면을 위한 스트럭처. 스트럭처가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화면이 3개야. 화면의 스크린의 이동이 3개야. 100번 하면, 200번 하면, 300번 하면. 그럼 최소한 스트럭처는 3개 있어야 돼.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100번 화면이 있는데 요 윗부분은 스트럭처 A라는 걸 통해서 그릴 수 있고 요 하단 부분은 스트럭처 B라는 걸 통해서 그릴 수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스트럭처는 화면의 개수보다 일단 같거나 커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다가 선생님이 어떤 과제를 내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테이블을 가지고 직접 화면을 그리면 안 된다. 이것처럼 테이블을 가지고 직접 화면을 그리면 안 된다. 누구를 통해서 그려야 돼요? 스트럭처를 통해서 그려야 된다. 무조건.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이래도 안 된다. 항상 누구? 스트럭처를 하나 만들고 그린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럭처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럭처를 만들기 위해서 SE11에 가셔서 스트럭처를 항상 만들고 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여러분이 퀴즈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럭처를 하나씩 넓힐게요. 여러분 이름이 너무 기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ZQ 빵빵빵 1의 번호. 그 다음 스트럭처는 ZQ0002의 자기 번호. 그 다음 스트럭처 혹시 또 필요하면 ZQ0003의 번호. 스트럭처는 보통 여러분 회사에 가시면 이렇게 시퀀스하게 그냥 따요. 의미 있게 만들진 않고. 이해되셨죠? 그죠? 여러분이 생성 버튼 눌러서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스트럭처를 만들고 해당 스트럭처는 앞서 보신 것처럼 플라이트 스케줄 조건화면이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에 필요한 거는 요소가 두 개죠. 항공사 코드, 그 다음에 항공편.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누구를 통해서 화면을 그렸을 때 그나마 화면이 정상적이었죠? 그쵸? S플라이트죠? 여러분이 스트럭처를 그릴 때 S플라이트로 한번 가서 여기죠? S플라이트에 와서 여러분이 참조했죠. 얘는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트럭처를 일단은 만드셔야 돼요. 그죠? 저는 패키지를 로컬에다 만들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 스트럭처를 가지고 곧바로 화면을 그리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도 얻을 수가 없죠. 그죠? F4 헬프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트럭처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스트럭처랑 여러분이 뭘 해줘야 된다? 여러분이 릴레이션을 맺어줘야 돼. 얘랑 릴레이션, 즉 포린 키를 맺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만약에 필요하면 포린 키를 맺어줘야 돼. 포린 키 맺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그럼 포린 키를 그러면 어디서 맺냐?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인풋 헬프 체크라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 보면 이렇게 포린 키 맺는 버튼이 있네요. 그죠? 포린 키. 우리는 포린 키를 이렇게 맺으려고 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다가 얘랑 맺을래?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포린 키 맺어주면 되고, 두 번째 것도 선택하고 포린 키 맺으려고 하면 얘도 이렇게 포린 키 맺을래? 라고 또 물어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포린 키를 이렇게 맺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린 키가 이렇게 맺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액티베이션 시키시면 되고, 얘를 가지고 화면을 그려야지 이제 정석이라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여러분이 프로그램에 오셔서 100번 화면에 오셔서 레이아웃에 오셔서 앞서 만들었던 거는 다 잘못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좀 전에 만든 스트럭처를 가지고 화면을 그려야 돼요. 선생님에게 과제를 낼 때 이제 스트럭처를 만들지 않고 테이블을 통해서 직접 화면을 그리는 건 채점을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채점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도 빵점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 스트럭처를 선택하시고 스트럭처도 어차피 딕셔너리에 있는 거니까 from 딕셔너리에서 이렇게 그리시는 게 여러분이 정석이죠. 이렇게 액티베이션 하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스트럭처를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여기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만든 스트럭처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눌렀는데 안 나온다 하는 분은 해당 구이 창을 닫았다가 새로 창을 띄워서 하면 분명히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액티베이션을 수행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해당 트랜잭션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화면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여러분이 항상 프로그램 만드는 화면, 테스트하는 화면을 구별해야 돼. 여기서 프로그램 짜고 여기서 테스트하면 프로그램 짜기 완전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쪽 창은 프로그램만 개발하고 이쪽 창은 여러분 테스트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AA 이렇게 AA에 해당되는 이렇게 커넥션만 뜨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다가 문제 영역에서 우리가 몇 번째까지 한 거죠? 그렇죠. 1번은 해결한 거고 2번을 해결하게 되면 2번도 지금 해결한 거죠. 문맥을 고려한 서치F.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효하지 않은 거를 집어넣는 경우에는 에러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기억을 잘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때 사용하는 문장이 무엇일까요? 여기다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AA 지금 유효한 게 누구죠 여러분? 유효한 게 한번 보죠. AA0017 유효하고 AA
0064도 유효하고. 그래서 AA, 여기 여러분 AA 나오네. 그죠? 여기 AA 나오네요. AA의 0017과 0064만 유효하지 나머지 건 유효한 게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AA의 0099, AA의 0014 이런 거 되면 다 에러인 거지.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크린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처리했죠? 기억에 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건 우리가 어디에요? 그렇죠? 100번 하면은 어디서 하죠? PAI에서 하는 건 당연한데 기억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문장을 썼죠? 그렇죠. 필드문이라는 거 썼죠. 필드문.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0016이라는 건 없네요. 그래서 AA0016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 체크를 해줘. 왜냐하면 우리가 얘를 설계를 할 때 ABAP 딕셔너리 누구 가지고 그렸어요 여러분? 스트럭처 가지고 그렸잖아. 기억나시죠 여러분? 얘를 그릴 때 우리가 스트럭처를 가지고 그렸어. 그럼 얘랑 지금 매핑이 되고 있는 거지. 스트럭처의 첫 번째 건 얘, 스트럭처의 두 번째 건 얘. 근데 우리는 AA0016을 넣었더니 시스템이 어떻게 얘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스트럭처를 만들 때 얘랑 뭘 걸었죠? 포린 키를 걸어줬고,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다시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짤 일이 이제 없는 거야. 얘도 결국 우리가 포린 키를 걸어줬죠. 그래서 포린 키를 걸어주었기 때문에 시스템 입장에서 자동으로다가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거죠. 여기도 체크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그죠? 체크를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포린 키를 걸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포린 키를 여러분이 걸지 않았으면 여기에 F4 헬프도 안 뜰 것이고, 그죠? 이런 F4 헬프도 안 뜰 것이고, 심지어 유효값 체크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재팬 에어라인의 JL에 이렇게 있는데 408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재팬 에어라인의 0408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ABAP 딕셔너리 입장에서는 유효하지만 회사의 업무적으로다가는 사용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은 여러분 체크로직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JL의 407, 408은 유효한 거야. 그런데 회사의 업무적으로다가 얘는 못 쓰게 하고 싶어. 그러면 걔는 ABAP 딕셔너리를 넘어선 체크로직이니까 그 체크로직은 여러분이 넣어야겠지. 누구 가지고 넣어야 돼? 그렇죠. 필드문 가지고 넣어야 돼. 필드문. 자, 여러분이 과제를 제출을 아마 이 동영상을 볼 때는 과제를 제출한 상태일 거죠. 하지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우고 또 만들고 완전히 내꺼화 시켜야 돼. 완전히. 그죠? 완전히 내꺼화 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또 과제를 낼 건데 그때는 JL의 408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띄우게끔 개선을 시켜야 돼. 선생님이 지금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개선 무조건 해야 돼요. 그죠? 그런 내용 없었는데요. 지금 동영상 할 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JL의 408은 사용할 수 없게끔 여러분 체크로직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를 보시면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됐죠. 3번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ABAP 딕셔너리가 자동으로 다 해준다. 근데 ABAP 딕셔너리가 체크하는 걸 넘어선 거는 우리가 로직으로 짜야 된다. 그래서 하라고 했죠? JL의 408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버튼과 체인지 버튼을 통해 다음 화면에 이동한다. 그럼 화면에 버튼이 두 개 있어야겠네. 그죠? 그럼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했는지 이 버튼을 클릭했는지를 알아야 뭔가 로직을 짤 거잖아. 그죠? 이 버튼을 클릭했는지 그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했는지를 알아야 뭔가 로직을 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죠? OK 코드를 먼저 설계를 해야겠죠. 여러분이 OK 코드를 당연히 먼저 설계를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에 그죠? 탑 영역에 가서
OK 코드를 설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OK 코드 타입은 항상 누구여야 되죠? OK 코드는 무조건 SY6 타입이 되죠. 무조건 SY6 타입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설계한 이 SY6 타입인 OK 코드는 어디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무조건 100번 화면에 엘리먼트 리스트에 오셔서 여기에 넣어줘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100번 화면에서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 액션에 대한 코드 값이 여기 들어오잖아요.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버튼 누르면 여기에 디스플레이 버튼이 눌렸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사용자가 체인지 버튼 누르면 여기에 체인지가 눌렸다는 들어오죠. OK 코드를 100번 화면에도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00번 화면에도 여러분이 OK 코드를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모든 화면에는 다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100번 넣어줬고 200번 넣어줬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100번 화면에 오셔서 여러분이 버튼을 달아야겠죠. 첫 번째 버튼 디스플레이, 두 번째 버튼 체인지, 이렇게 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해서 여러분 첫 번째 버튼 btn 언더바 디스플레이, 버튼에 대한 텍스트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에 대한 펑션 코드, 결국 여기에 등록한 코드 값이 아까 어디로 들어가요? 사용자가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등록한 펑션 코드 값이 어디로 들어가요? OK 코드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여기를 DISP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이즈를 잘 봐야 돼요. 비주얼 랭스. 그죠? 한 칸 더 하면 10. 왜냐면 디스플레이 버튼과 체인지 버튼 크기를 똑같이 해야 되니까 비주얼 랭스 10.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콘이 필요하면 아이콘 버튼 눌러서 여기서 찾으면 되죠. 디스플레이에 대한 버튼. 디스플레이에 대한 버튼을 찾아야 돼요. 여기 있네요. 아이콘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하나 더 버튼 달고 딱 해서 따닥 하면 10이네. 우연찮게 잘 맞췄네요. btn 언더바 체인지, 텍스트는 체인지, 그 다음에 아이콘은 우리가 체인지라는 아이콘을 찾아야겠죠. 다음 메스는 아니고 다음 이거 쓰면 돼. 그럼 OK 코드는 CH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는 버튼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액티베이션 시켜주셔야 되죠. 테스트 한번 항상 만들었으면 테스트 어디서 다른 창에서 이렇게 나오죠. 버튼이 너무 달라붙어 있네요. 그죠? 좀 띄어야겠다 모양이. 그죠? 디스플레이 체인지. 그죠? 좀 띄어야겠네. 다시 한번 레이아웃에 와서 버튼이 너무 달라붙어 있으니까 좀 띄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인풋 필드의 크기를 여러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SAP에서 이미 에어라인은 코드 두 자리니까 이렇게 두 자리 크기로 해주는 거고, 세 자리인가요? 너무 봐야겠지만 플라이트 넘버는 네 자리니까 이 네 자리가 입력되게 크기로 해주는 거. 어떤 학생들은 보면 이거 이쁘게 한다고, 그죠? 어떤 학생은 이걸 이쁘게 한다고 크기를 똑같이 이렇게 맞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죠? 에어라인은 캐릭터 세 자리니까 요만해지는 거고, 뉴메릭은 플라이트 넘버는 뉴메릭 네 자리니까 크기가 이렇게 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맞춰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추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번 화면을 다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우리는 문서에 가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보죠. 그 다음에 예시이며 6번 다국어를 지원하도록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면을 만들러 와야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화면에 이제 로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죠?
두 번째 화면에 와야 됩니다. 두 번째 화면에 보면 일단 하나씩 해석해 보면 얘를 그려야 되니까 여러분 두 번째 화면은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GUI 스테이터스가 필요하죠.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GUI 스테이터스가 필요해. 더 이상 이런 거를 만들 일은 없다. 그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GUI 스테이터스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모든 정보들은 여러분 이거 다 어디 있어? 이 모든 정보는 이거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SPFLI에 있어. 이 모든 정보는 SPFLI에 있는데 단 하나 누구만 요 정보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요 단 하나만 그렇죠? SCAR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하나만 SCAR에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화면을 얘 갖다 그릴 수도 없고 얘 갖다 그릴 수도 없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된다? 스트럭처 하나를 만들어야 돼. 두 번째 화면을 위한 스트럭처. 이만큼은 얘를 위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요 하나는 얘를 위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스트럭처. 자, 여러분이 스트럭처를 만들러 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가장 합리적인 방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만든 스트럭처 이름은 2번이지. 2번. 그죠? 그래서 2번 선택하고 생성 스트럭처. 그래서 우리는 플라이트 스케줄 디테일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FLI에서 여러분 갖고 와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완벽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아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방법을 완벽히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해볼게요. 정보는 요건 어디 있어요? SPFLI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가 누구야? 얘, 이거, 그쵸? 여러분 문제 보면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 그죠? 플레이 타임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이렇게야. 여기다가 이걸 싹 그리면 돼. 그죠? 근데 봤더니 그렇게 해도 되고, 봤더니 SPFLI 있는 거 웬만한 건 다 포함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아, 이 정도면 거의 뭐 SPFLI 있는 건 거의 다 포함되네 라고 하면 여러분이 내가 선택된 것만, 그죠? 내가 선택된 것만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 선택된 것만 여기다 이렇게, 즉 화면을 그리기 위한 것만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하지 않고 요 전체를 여기다 다 포함시킬 수가 있는 거지. 어차피 모든 내용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누구다? .include죠. not include.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다 배운 것처럼 여기를 .include 누구를 다 포함시키겠다? SPFLI를 다 포함시키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 봤더니 스트럭처 모양이 나오네. 요 스트럭처에 있는 모양을 다 포함시키겠다. 그 다음에 하나 누가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 누가 더 있어야 돼요, 여기? 항공사 이름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나머지 건 다 SPFLI에 있는 거고,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SCAR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SCAR에 가서 누가 더 필요한 거야? 여기 필요한 거지. 여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추가시켜야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름은 똑같이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에 있는 데이터 엘리먼트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그래서 액티베이션 시키면 되는 거죠.
스트럭처를 액티베이션 하다가 워닝 뜨는 건 여러분 항상 무시하면 된다고 했죠. 스트럭처 만들었어. 우리는 두 번째 화면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그리면 되지. 첫 번째 화면은 설계가 다 끝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화면에 와서 레이아웃에 가서 이제 화면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리는 건 일도 아니네. 두 번째 화면, 두 번째 스트럭처 촉 뜨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한 걸 다 넣어야지. 얘 필요한 거고였고, 얘 필요했고, 얘 필요했고, 그 다음에 flight time, departure, arrival time 필요했고, 요거 필요했고, 요거 필요했고. 그죠? 여러분 그 펑셔널 스펙을 잘 보시면 요게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얘를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일단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메시지 뜨는 건 왜 그래요? 여기 보시면 맨 아래에 있는 이 차터, 맨 아래에 있는 이 차터는 캐릭터 한 자리인데 아밥에서 캐릭터 한 자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밥에서 캐릭터 한 자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건 그냥 인풋 필드도 캐릭터 한 자리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도 캐릭터 한 자리고,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도 캐릭터 한 자리고, 다 캐릭터 한 자리야.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 줄까 그 얘기죠. 그냥 인풋 필드로 나타내 줄까, 체크박스로 나타내 줄까, 라디오 버튼으로 나타내 줄까 그 얘기죠. 근데 이 차트라는 거는 가질 수 있는 값이 문자야. 뭐 가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알파벳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인풋 필드로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여기서 선택할 거는 do not convert, 즉 do not transfer가 맞죠. 여러분 do not transfer 선택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항공사 이름이니까 요거는 옆에 가서 있어야겠고, 항공사 이름, 플라이트 넘버. 여러분 요 두 개는 항상 어떻게 하기로 했죠, 여러분? 요 두 개는 조회 모드를 오건 수정 모드를 오건 항상 얘는 조회 모드잖아. 얘는.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인풋 빼주고, 얘도 인풋 빼주고, 얘도 인풋 빼주고, 빼줘야겠지. 그 다음에 기왕이면 모양을 예쁘게 해야 되니까 박스 하나를 그려서, 그렇죠? 박스 하나를 그려서 더블 클릭, 박스 키, 그래서 뭐 컨디션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집어넣고 이 박스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렇죠? 다음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죠? 국가, 출발 국가, 도시. 그렇죠? 요거는 시간에 대한 정보, 얘는 지역에 대한 정보네. 나라랑 도시니까. 얘는 시간. 그래서 파티셔닝을 시켜주는 게 훨씬 좋죠. 관련된 것끼리.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오셔서 관련된 것끼리 해주는 게 이제 좋겠지. 그래서 우리는 출발 도시, 그 다음에 얘가 누구야? 도착 도시네요. 컨트리 2.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 그 다음에 출발 도시, 도착 도시. 얘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얘도 필요 없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박스에다 집어넣는 게 훨씬 이쁘겠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는 여러분 최대한 이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것도 이렇게 늘려주고. 그죠? 여러분이 레이블 하나 집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화살표 방향. 따닥. 그냥 뭐 txt arrow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화살표 방향보다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죠? 여기서 일로 간다. 그죠? 화살표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닫아 텍스트 여기서 일로 얘도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얘도 더블 클릭해서 박스 얘는 뭐라고 할까요? 컨트리 앤 시티. 모양은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하면 모양을 이쁘게 만들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거 이게 세 가지잖아. 시간에 대한 거. 그럼 이거 역시 여러분 반복적이지만 똑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쁘게 만들까? 그죠? 더블 클릭 박스 타임. 그럼 시간에 대한 정보. 아이콘도 심지어 넣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이콘도 나중에 관련된 거 있으면 아이콘도 넣을 수 있으니까. 타임 이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타임은 우리가 문제 영역을 보면 누구는 항상 자동으로 다 계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저 flight time departure. 그래서 출발 시간에서 그죠? 출발 시간에서 플라이트 타임이 결정되어지면 도착 시간이 자동 결정나는 거죠. 기왕이면 얘는 자동 결정 나는 거니까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얘는 항상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얘는 어라이벌 타임은 항상 조회 모드. 그래서 이 어라이벌 타임은 항상 조회 모드 해야 돼. 인풋이 빠져야겠지, 그죠? 빠져야 돼. 타임 집어넣고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부가적인 정보 이렇게 내면 되죠. 더블 클릭 박스 에디셔널 넣고 이렇게 기본적인 화면은 이제 다 그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액티베이션 시키시고 닫기.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그죠? 100번 화면에서 최소한 여러분이 엔터 쳤을 때 로직을 짜겠지만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100번 하면서 엔터 치면 무조건 200번 가게끔 그죠? 엔터를 치면 무조건 200번 가게끔 해놓고 테스트를 해봐야겠지. 그래서 화면 열어서 화면이 얼마나 예쁜가 그죠? AA 0017 엔터 이렇게 나옵니다. 깔끔하죠? 나름 그죠? 나름 깔끔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직을 조회 모드일 땐 완전히 조회, 그 다음에 수정 모드일 땐 완전히 수정. 심지어 수정 모드일 때 또 얘는 또 어떨 때요? 그렇죠. 국제선이냐 국내선이냐에 따라 또 틀린 거지. 그 다음에 요 어라이벌 타임도 하고 계산해야 돼. 여러분 이런 데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다 이렇게 다 뜨는 거죠. 그죠? 자동으로 다 뜹니다. 그죠?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걸 만들었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영상을 이제 계속 찍을 건데 여기까지 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지우고 또 만들고 지우고 또 만들고 지우고 스트럭처 만들고 또 화면 그리고 스트럭처를 만들 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궁금해 생각해보고 또 해보고 계속 반복.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제 눈 감고도 만들겠다 싶으면 이제 로직 집어넣는 부분을 여러분이 마스터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프로그램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씩 여러분이 점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디바이드 앤 컨커. 그죠? 분할 정복. 한 번에 다 짜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다. 그죠? 잊지 마시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죠? 다시 한번 지겹습니다. 지우고 다시, 지우고 다시, 지우고 다시. 눈 감고도 만들 때, 눈 감고도. 지우고 다시. 알았죠, 여러분? 뒷부분에 또 우리가 로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